네, 김지순입니다. 제가 오늘도 엄청 중요한 내용을 나눌 거예요. 오늘 제가 배운 거를 다 나누지 못하는 것에서 되게 아쉽고요. 너무나 방대해서 아마 일반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가지고 몇 년을 울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방대한 내용을 저희가 한 2시간 만에 어, 모든 걸 나눠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많은 정보가 들어왔기에 가부화가 생기고 머리가 아프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 속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이해하는 정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 신비로워요. 그렇게 머리로 이해해서 머리로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느린 이유가, 빠른 듯 하지만 느린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어요. 뇌. 우리의 뇌는요, 정말 신기해요. 메타인지는 어떻게 인식되냐? 반복하면 우리 메타인지는 엄청 인지하고, 그 안에서 내가 모르는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는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 보면 메타인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더 좋아지려면 내가 직접 행동을 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에서 메타인지는 더욱 좋아지는데, 또 그것보다도 더 나은 건 다시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 이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또 더 메타인지는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더 좋아지는 건 이 부분을 먼저 해본 분과 그 스승 멘토님과 함께 대화 속에서 내가 판단한 부분들이 놓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다 그러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뇌는요, 이만한 능력이 있다. 근데 이만큼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현재 자신만 보고 내가 했던 경험만 보고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머리에서 이해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엔 많은 비용, 기회 비용을 놓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다 경험해보고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찍지도 못했고요. 지금 투자 관련된 걸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몇십 년 돼도 못합니다. 내가 혼자서 책 읽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투자해봐서 또 잃어도 보고 되기도 해보고 운인지 실력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좀 인생 날아가고 뭐, 네, 타인의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만 하는 게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주식 아무 원칙, 무엇이 이게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는지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는 해야 될 것만 같고, 투자자들이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투자 중개인들이 뭐 이거다, 지금이 기회다 이러면 들썩들썩거리면 누가 얼마 벌었대 하면 또 그냥 오르니까 나도 기회가 되겠지 그냥 푹 들어갔다가 막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불안해가지고 잃을까 봐서 또 전전긍긍하고 이제 뺐는데, 운 나쁘게도 또 내가 빼는 순간 갑자기 올라갔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주식해서 부자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정보 알아야 된다 하더라도 나는 안 된다. 그냥 끝. 이렇게 됩니다. 잃고, 모든 것 잃고, 남들은 투자해서 진짜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 투자를 우리는 투기로 들어가서 투긴 방향으로 투기에, 그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와중에 그 비용에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차를 살고 누군가는 벤츠를 끌고 누군가는 호화 찬란하게 돈을 버는데 나만 들어갔다 나가서 돈을 잃고 마음 잃고 네, 주변의 신뢰 잃고 많은 걸 잃죠. 근데 왜 진짜 부자들은 주식을 하라고 할까요? 그래,
투자 중개인이나 그 사람들은 본인이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투자하는 사람, 투자자들이 진짜 돈 버는 걸 그 사람들도 눈으로 보잖아요.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 버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계속 봐요. 근데 단 돈을 진짜 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 뿐이지만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죠. 그럼 그 사람들은 본인이 얻는 게 있으니까, 본인이 고객이 되어야 본인에게는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진짜 부자들도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진짜 부자들이 돈 번 것이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 것 또한 주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갔던 모든 것이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들어간 것 중에 잃어도 얻은 것들이 이제 이익 난 것에서 다 커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정말 워런 버핏, 진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진짜한테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워런 버핏, 뭐 이런 존 보글, 벤저민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못 배우잖아요. 핑계대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몇만 원이면 책을 봐요. 근데 책을 보면 나는 책 안 좋아해. 나는 바빠. 시간 없어. 난 책만 보면 졸리는 사람이야. 이유는 정말 갖가지죠. 누가 처음부터 책을 다 좋아합니까? 그리고 누가 처음부터 투자에 관련된 책들을 누가 좋아해요? 저희 아이스만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책들을 보면요. 숫자 계산 나와 있는 부분은 저는 거의 좀 패스해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아니면 제가 이해할 정도까지 하려면 막 숫자를 환산도 해야 되고 그거를 다 제 식으로 바꿔가지고 시간 엄청 투자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줘야 그때 정도야 이해되지. 그냥 한두 번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진 않아요. 그 정도예요. 투자책은. 투자책만 그래요. 뭐 안티프레질, 뭐 행운에 속지 마라, 뭐 생각에 관한 생각 또한 그렇고, 지금 제 이쪽 옆에 책들이 다 있거든요. 퍼스널 MBA는 아직 보지도 못했고요. 되게 이해돼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못 읽어요. 맨날 자기계발 책이라던가 뭐 에세이나 이런 걸 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건 그냥 단돈 책으로 읽으면 되고요. 요즘에 영상도 많이 다니기도 해요. 그 영상이 이렇게 번역해서도 되어 있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배우려면요,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을 벌 수 있다고 마음 먹고, 진짜한테 가서 배울 마음만 있고, 본인의 생각, 본인이 살아왔던 것을 정말 내가 한 의사결정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정하는 순간요, 내가 배우려고만 찾는다면 반드시 찾습니다. 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드려요. 전 투자책 처음에 되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저도 투자하는 걸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시작을, 제가 또 이제 보험 쪽에 종사도 했었고, 금융 쪽에도 종사했었던 사람이니까, 투자를 투기로 봤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 종사했던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업에 종사했다고 해서 다 똑똑하지 않고요. 다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는 특히 또 다른 영역이고요. 좀 이득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중상층 정도가 된 정도지, 진짜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조차도 몰라요. 제가 은행 다닐 때 그분들도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잘 못하셨고, 그냥 집 하나 정도 있는 거, 차 하나 사는 거, 그냥 요 정도? 그 다음에 회사에서 조금 승진하는 거? 그냥 이 정도예요. 주식도 잘 몰라, 보험도 잘 몰라, 그리고 막 불안해요. 잃을까봐 불안해하고요.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요.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도 보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증권하는 사람들이 더 잃지 못해요. 이런 회사가 주식에서 정말 그 주식으로 돈 번다는 거가
안 된 사례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제 친구는 제가 막 뭔가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되게 말렸던 친구였어요. 야, 그거 지금 상장한다고 해서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말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벌써 하고 나왔을 때의 문제였고. 그러니까 진짜 투자를 아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진짜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다라고 조금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은 정말 배우려면요. 그러니까 찾으면 찾을 수 있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찾아야 돼요. 내 인생 지금 이렇게 가다간 안 된다. 불안하잖아요. 이거 놓칠까봐 내가 한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쌓아온 커리어 있다면, 아니면 내 회사, 아니면 내 집, 뭐 등등등일 거예요. 이걸 한평생 모아서 그것밖에 못 모은 거예요. 누군가는 몇십억, 몇백억, 몇 조를 올리는데 나는 그것밖에 못 올렸다는 게 진짜 그게 문제라는 걸 봐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위안을 삼죠. 네. 뭔가 하나 쓰는데 전전긍긍하죠. 부자들은요, 크게 쓰지 않아요. 가치 있는 거에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에 쓰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 하나를 더 안 쓰는 게 부자다라는 걸 저는 저에게 투자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금융에 종사했을 때 그 시멘트 회사의 대표님을 왔는데, 우리는 그분이 왔다 가면 이게 VVIP니까 또 이제 임원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돈을 다 빼가면 이제 저희 쪽에도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맡긴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일부를 맡긴 거였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이자 하나에 정말 자기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덜 내고 싶은 그 본인의 이득을 엄청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되게 깐깐한 어르신이었어요. 그분 오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되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똥멍충이었을 때니까, 부자들이 뭘 저렇게 째째, 난 저런 부자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 또한 이렇게 관점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도 부자가 된 이유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하나, 그분이 근데 사업하실 때 정말 돈을 투자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이 작은 거 이자 하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작은 게 아니에요.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그 작은 몇 프로가요, 그분한테는 또 엄청난 큰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분이 그런 거지. 우리가 1,000,000원에 1%와 몇십억에 1%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그 부자인 분들은 그 가치에 따라 돈을 크게도 쓰고 아닌 거에는 줄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똥멍충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요, 저 진짜 되게 대인배였어요.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내가 사줄게. 도 바쁘잖아. 나 너무 사주고 싶어서 그래. 와, 진짜 제가 부자인 줄, 남들이 보면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럴 정도로 정말 돈 쓰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왜 일반 유튜브 보거나 일반 정보 그냥 막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왜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걸 많이 얘기할까요? 잘 보세요. 이해관계가 있고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의도와 목적과 명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은 제가 뭔가를 파는 사람들 보면 팔고 그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나는 돈을 얻죠. 그 대신에 그 돈을 얻음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가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주식에서 제가 오늘 좀 더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얻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기자들은. 숫자, 편리성, 되게, 그러니까 그 숫자에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단기로 들어갔다 나갔다. 단기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수수료 있고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3억을 벌었어도요. 어떤 사람은 3억이 똑같은 3억이 아니다라는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3억을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놓고 50년을 놔뒀는데, 누구는 3억이 돼서 똑같은 3억인데 누구는 3억 그대로 가져가고, 누구는 1억 2천을 받고, 누구는 1억 3천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내 똑같은 시간이 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24시간 내에 살아도 누구는 몇십억을 벌고, 누구는 잃지 않고 다 가져가고, 아니면 더 배를 불려서 가져가고, 누구는 마이너스로 비용으로 왔다 갔다 와당창창창창. 그 차이가 뭘까요? 알고 모르고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아는 걸 실행하고 실행하지 않느냐고요. 진짜한테 배우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짜들은요, 구멍을 찾아내고요.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더라고요. 근데 일반 유튜버 뭐 이런 데에서만 하면, 이거 하면 얼마 얻습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거 하라고 할까요?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득이 있어요. 분명히 이득이 있어요. 이득이 있는데 그 이득이 같이 이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도 벌고 고객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고객은 잃어도 그거를 하는 중개인들은요, 돈을 벌죠. 이걸 팔아도 돈을 벌고, 이거를 샀대도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근데 이 중개인이 못된 사기꾼이냐? 아니죠. 아니죠. 완전 착하고, 완전 멋지고, 젠틀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고, 신뢰가고, 똑똑하고, 말 잘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고, 이 사람은 여행도 가고, 이 사람은 벤츠도 타고, 이 사람은 뭐 진짜 비싼 사람들은, 진짜 잘 버는 사람들은 막 요트도 있고요. 경제적 자유를 다 이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객들은요, 어마어마하죠. 뭐 얻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얻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얻는 거에 비해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존 보글이 하는 얘기, 존 보글이었나? 이 존 보글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사서 오래 갖고 있으라고. 이건 워런 버핏도 얘기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ETF를 사지 말아라. 제가요, 보험사에 다닐 때요, ETF의 중요성을 들었고, ETF에 좋다라고 인지까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님이 ETF가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전 그걸 믿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아닌데 대표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한편으로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계속 배우다 보니까 그 안에 수수료가 있다라는 걸 생각조차를 저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ETF가 그거거든요. 주머니, 바구니 안에 좋은 주식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뭐 코카콜라, 뭐 애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바구니에 딱 넣어서, 이걸 내가 만약 관리하면 내가 일일이 넣었다가 뺐다가 해야 하는 거를, 그냥 원래 중개 수수료가 이니 원래 해야 하는 또 수수료 비용이 아닌, 이건 뭐 자동으로 그냥 한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오, 이거 괜찮구나.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만약에 한 주식이 만약에 너무 자꾸 저평가돼.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그럼 걔를 빼서 다른 걸 집어넣어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져간다.
라고 배웠고 알았고 믿었어요. 그럼 이 판매하는 뭐 보험업들, 부동산 주식 투자자들은 뭘 해요? 이걸 믿었죠. 믿고 고객한테 전하죠. 이게 좋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걸 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할 수 있게 하고 하죠. 그럼 고객은 들어갑니다. 그 펀드, 연금도요, 변동성으로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걸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바꿔가면서 조금 안 좋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요, 그 설계사들이 처음에는 뭐 관리해준다고 하지만 보통은 본인이 해야 되고요. 본인이 알아야 요청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도 다른 분한테 그때 들어서 이게 있다. 근데 지금 내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막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분, 그 가입하신 분한테 요청을 해봐라. 근데 뭐 요청을 하나요? 몰라요. 그걸 판매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하는 건 누가 당해요? 고객만 당해요. 근데 그걸 가입시킨 그 보험사는, 보험 그 설계사는요, 돈을 받았죠. 벌써 수수료를 받아서 2년 지나 3년 지나면 그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보험사는 어떻게 해요? 보험사도 돈이 됐어요. 근데 그거의 피해는 누가 받아요? 고객이 받아요. 고스란히. 모르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고, 모르니까 가입을 했고, 모르니까 그걸 관리를 잘 못하는 거고. 그걸 끊지도 못해. 그걸 또 유지하자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걸 누를 범할 뻔했구나. 근데 거기서 넣고 빠지고 하는 곳에 비용이 있었구나. 비용이 있구나. 저도 무언가를 판매하면서 보험을 판매하든 무슨 뭐 펀드를 판매하든 뭐 부동산을 판매하든 판매할 때 수수료는 당연히 받죠. 근데 그 수수료를 받고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고객의 수익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나도 얼마나 내가 그 책임감을 갖고 했을까? 아니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해야 된다는 의무는 그냥 보험 가입시켜서 그 보험이 좋다라는 거. 네가 나를 만나서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려울 때, 몸 아플 때 이 돈 받을 수 있어를 내가, 이 사람이 해지하지 않는 한 나는 그거를 끝까지 해줘야 되는 사람. 보험 청구할 때 이 사람 바쁜 시간에 내 시간을 사용해서 내가 보험 청구해 주는 거. 이 정도가 제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고객이 당하고 있는 부분을 미처 저도 몰랐죠. 왜? 저도 똥멍충이니까.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면요, 그 고객의 돈, 고객의 시간, 그리고 고객의 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잃는 것까지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모든 치유의 예방은, 뭐지?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건데, 갑자기. 모든, 오마이갓.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 이게 말씀에서도 다 나온 내용인데, 계속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치유의 자꾸 왜 이래. 최고의 치유가 예방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사고가 평생 계속 안 난 것이 감사한 거죠. 예방이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기 당해서 옆에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사기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 주는 건요. 굳이 내가 그 시간, 변호사 비용, 법정으로 가는 그 에너지, 그런 거가 안 나오게끔 미리 예방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요.
그게 내 배우자이거나 내 가족이거나 아니면 내 친구이거나 등등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요. 그냥 서로 마음만 나누고 알아주는 정도의 사람 관계밖에 없을걸요, 보시면? 미리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 존 보글이나 그 안티프레지 저자, 나신 니콜라스 탈레브나, 그리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되게 정말로 투자해서 많이 잃어보신 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다 뭔지 아세요? 예방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 주의해라, 이거 조심해라.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 이분들은 누구한테 뭘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돈을 뭐 본인이 알아서 돈 많이 얻는데 일반 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 광고해가지고 자기한테 오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경험했고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것도 누렸고, 오히려 이렇게 본인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의 나눔 수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타인들, 정말 그렇게 밑바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돈 투자해야 되는 것들 나눔으로 인해서 본인이 더 얻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고, 또 나누다 보면서 나누면서 더 행복한 게 있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걸 또 그분들은 그 단계니까. 저도 지금 제 현재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되게 더 깨닫는 것도 있고 더 감사한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면 돈돼요, 이렇게 하면 돈돼요는 그냥 뭐예요? 브랜딩이에요. 본인이 돈 되려고 하는. 그분이 정말 뭔가 이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봐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유튜브라는 거 저를 알리는 거예요. 저도 얻기 위해서. 저도 안전한 부자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이 마음 안에서 제가 저에게 투자한 만큼, 저는 여기 책에 되게 중요한, 제가 저 자신을 잘했다라는 문구도 나와요. 지갑을 비우고 머리에 채우라고. 지갑을 열고 머리에 채우라고. 그게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려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미끼를 던져라. 대가지불이에요. 시간도 대가지불이고 돈도 대가지불이고, 그런 거 대가지불 없이 자기는 자기 거 쏙 챙기고 남의 저식, 남의 지식, 남의 정보, 남의 귀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이라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이 상식인 걸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좀 생각이 있으시거나, 뭔가 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됐어. 내가 여기 교육, 저기 교육 해봤는데, 이거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됐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결국에는 본인에게 투자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 지갑을 열고, 지갑을 비우고, 본인 머리에 투자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책을 보더라도 어떤 책이 진짜 봐야 할 것인지를 알게 돼요. 어떤 책은 보지 말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제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성장했다는 게 느끼는 게, 책을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키죠. 그럼 시키면, 아, 이 책은 그냥 브랜딩한 책이구나. 어느덧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봐요. 뭐 돈이 아까울지라도, 그 돈 아까울지라도 안 봐요. 그 돈 아깝다고 내가 그걸 보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죠. 왜 내 시간 쓰고 내 머리에 거기에 똥 같은 걸 집어넣어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아닌 거는 그냥 바로 제거하면 돼요. 그것처럼요. 이렇게 되기까지요. 저는 저에게 투자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은. 그러나 그 다음 전 단계, 예전에 제가 고민했고 잃었던 부분들에선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성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분이 다 됐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